다음 질문 이어서 가볼게. 이 지문은 뭐 길지는 않은데 조금 내용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용에 초점을 좀 더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유닛 13인데 여기가 대체적으로 문법적으로 막 엄청 나올 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오히려 내용 그리고 좀 주제가 빡세가지고 그 부분에 좀 더 시작을 해보자. 과학에서 혹 물리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어본다는 거야. 자연이 무언가를 위해 자연이 행동을 하는지. 자, for the sake of는 이 표현 자체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 무언가를 위해, 그러니까 무언가를 위해 자연이 행동을 하는지를 물어본다. 이게 조금 맨 처음에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쭉 가면은 알아서 될 거니까 다음 문장 바로 넘어가 보자.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냐면 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야. 어카운트 설명을 제공했어.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비에 대한 설명. 비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water that rises when heated by the sun. 햇빛이 가해졌을 때 뭔가 가열이 돼가지고 상승을 하고,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cool되고, 뭐야 됐나? 그리고 cool되고, 그리고 condense, 자 응축되고, 그리고 다시 지구로 떨어지는 걸로 물이라는 걸 비를 설명했다. 그걸로. 근데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 딱히 관심이 없어. 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But 자 여기 he가 주어잖아. offer 이 동사 1이고, 자 그는 제공을 하고, 그렇지만 is not particularly concerned, 관심이 없어. rain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 이거 그렇게야. 그렇게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럼 얘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rather, 오히려 그는 더 일반적인 퀘스천을 다룬다는 거야. 더 일반적인 질문. 자, 그게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how to account for, 어떻게 설명할지. 자, natural object events, 그리고 processes,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일들, 그리고 어떤 물체들, 그리고 어떤 과정들을 어떻게 설명할지야. 근데 어떤 과정이고 어떤 이벤트냐면 that appear, 나타나는, 뭐와 함께 나타나는 이냐면 규칙성을 띠고 나타나는 것들. 그러니까 규칙성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있다는 거.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어봤던 거는 자연이 뭘 위해서 작동을 하나? 그러니까 우연히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성을 띠면서 자연이 돌아가는 건가? 이걸 물어봤던 거고, 그래서 얘는 비 같은 거 설명하는 거에 딱히 관심이 없어. 오히려 규칙성을 띠는 자연 과정이나 어떤 자연의 사건 같은 것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걸 조금 더 관심을 뒀다 이거지. 그래서 그는 질문한다. 인지 아닌지 질문한다. 자, 뭘 질문하냐면 sharpness of front teeth and the bluntness of the 앞니가 날카롭고 그 다음에 어금니가 뭉툭한 게 is coincidental, 그게 우연히 일어난 건지 질문을 한다 이거야. 자, 앞니가 뾰족하고 그 다음에 어금니가 뭉툭한 거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저기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똑같잖아. 즉 규칙성을 띠고 있지. 그럼 얘가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규칙성을 띠는 내추럴한 이벤트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에 목적성이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뭐 한대? 그리고 거부한대. query, 즉 물어보고 거부하는 거야. 그 가능성을 거부해. 즉 앞니는 샤프하고 어금니는 뭉툭한 거가 우연인가? 라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우연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지. 왜냐면 because this arrangement, 이 앞니는 뾰족하고 어금니는 뭉툭한 게 occurs, 나타난다. 뭐랑 나타나냐면 규칙성을 띠고, 그리고 그 규칙성이 뭐랑 연결이 돼 있냐면 목적성이랑 연결이 돼 있다 이거지. 다시, 이 어금니와 앞니의 배열, 그리고 얘네가 생긴 거는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도 똑같고, 그러니까 즉 규칙성을 띠고 있고, 근데 그 규칙성이라는 게 목적성과 또 연결이 돼 있다 이거지. 그럼 어떤 목적이냐, 이게 나와야 돼. 어떤 목적이냐면 앞니의 날카로움은 허락해. 사람들이 뭐 하도록 허락하냐면 tear, 찢도록 허락하지. 반면에 뭉툭함 of those in the back, 이 어금니의 뭉툭함은 enables, 허락해. 사람들이
음식을 부수도록 허락해. 그러니까 둘 다 먹는데 유용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목적성을 위해서 자연이 돌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규칙성이 뛸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서는 모든 natural things, 모든 자연스러운 일들은 일어난다 in a given way,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and occur, 그리고 발생한다 이거야. for the sake of, 이거 기억하라 했지? 무언가를 위해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들 중에서 규칙성을 띠는 것들은 우연이 되는 거는 없다 이거지. 그것이 뭘 위해 일어나는 거냐면 final cause, 최종 원인을 위해. 자, 여기서 final cause를 조금 애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최종 원인이라는 거는 어금니라는 게 발전하는 이유는 뭘까? 씹기 위해지. 이거 말고는 더 없지, 그 이상으로는. 그러면 이게 최종 원인인 거야. 즉 이거를 위해서 내추럴한 thing들이 발생한다 이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제를 다시 한번 잡아보면, 자연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다 final cause, 방금 알아봤던 그 최종 원인을 위해서 작동한다 이거지. 조금 더 붙어야 될 것 같아. regularity가 있다면 그런 조건이 붙긴 하겠지. 다시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어봤던 거, 그 다음에 얘가 B를 설명을 하지만 그거 자체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얘가 관심 있는 거는 규칙성이 있는 자연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예시로 들었던 거는 앞니, 어금니. 앞니, 어금니는 규칙성을 나타내게 되고, 그 규칙성이라는 거는 목적성과 연결이 되고, 그 목적성이 뭐냐면 앞니는 음식을 찝는 거고 어금니는 음식을 부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natural thing들은 발생한다 이거지, 특정 방식으로. 그리고 그거는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final cause라는 거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뭐 혹시나 더 질문 있으면 직접 나한테 물어보면 되고, 바로 다음 질문 가보자. 다음 질문은 양으로 퀄리티를 만든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다고 쳤을 때 퀄리티가 개쩌는 그림 하나를 그리자가 아니라 100장을 그리다 보면 퀄리티 높은 게 나오겠지 라는 접근인 거야. 그런 접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지문인 거고, 맨 처음에 AI가 나와가지고 되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되게 AI에 관한 지문은 아니고 오히려 양으로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 AI는 이렇게 빨리 왔어? 이렇게 빨리 왔어? 그래? 준호야, 나 강의 찍고 있어. 응. 그래도 말하고 있었어. 아니 뭐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두려고. 이걸 띄워놓고 해야 돼가지고 다 못 써서. 아니, 고등학교가 반이 너무 많으니까 수업을 못 하는 거야. 막 한 수업에 반 5개씩. 마저 해야지. 그래서 첫 문장이 AI가 prolific한 idea generator, 즉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AI다 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엔 이게 AI에 대한 지문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딱히 그렇진 않고, 두 번째 문장이랑 살짝 대조를 시키려고 일부러 넣은 듯한 느낌이거든. 두 번째 문장 보면은 오히려 AI가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Human Brainstorming Groups, 여기서 말하는 brainstorming이라는 거는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행위를 얘기해. 그럼 인간이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그룹은 tend to focus,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이건 내가 구조를 미리 잡아놨는데 길어서,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기대는 경향이 있다. 좀 더 가볼게. 뭐에 집중하냐면 퀄리티에 집중한다 이거지. of creative ideas, 아이디어의 퀄리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and almost immediately lean into, 그리고 기대는 경향이 있다. variations, 그 변형에 first suggestion, 처음에 제안했던 그거의 변형에 기대는 경향. 이게 AI가 했던 거랑 조금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이면은 어떤 거를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처음에 나왔던 아이디어에 되게 집착을 한다 이 얘기야. 예를 들어서 전단지를 홍보할 때 뿌린다 라고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전단지 이외의 것은 생각을 잘 안 하고 전단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지 그거에 집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묶인다 이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서제스션, 여기서 내가 방금 예로 들었던 걸로 생각하자면 전단지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만들까를 생각을 하지, 거기서 완전 벗어나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지.
그게 이제 AI랑은 조금 다른 점이겠지. 하지만 good ideas are more likely 더 나올 가능성이 커. 뭐 할 때 더 나올 가능성이 크냐면 when groups focus first on quantity. 야, 여기서 quantity는 양이란 뜻이고 quality랑 완전 반대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의 필자는 인간의 human brainstorming groups를 조금 좋아하지는 않지. 이거를 좋아하지는 않고 오히려 AI를 좋아한다고 볼 수 있어. 왜냐면 여기서의 필자는 양으로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브레인스토밍 그룹은 양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얘네는 퀄리티에 집중을 하고 그거를 조금 더 잘 변형시키려고 하겠지.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주제를 잡았는데 양으로 퀄리티를 만든다는 거, 이거를 어떤 학자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다른 식으로 계속 표현이 나올 거거든. 그거를 그냥 병렬로 잡아두기만 하면 될 거야. 다음 보면은 as Linus Pauling이 말하듯,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 to have a good idea. 굿 아이디어를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to have a lot of ideas.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는 거다. 똑같지? 우리가 위해서 한 거랑. 두 번째 보면은 어떤 심리학자 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부른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equal odds rule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뭔지는 딱히 중요하지 않거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도 똑같겠지. arguing, 주장하며. 뭐라고 주장하냐면 that creative success is correlated. 상호 연관되어 있다. 크리에이티브한 석세스가 연관되어 있다. 뭐에 연관되어 있냐면 total number of works created, 만들어진 작품의 총 숫자와 연관이 되어 있다. 즉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지. 아이디어를 좋게 뽑고 싶으면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라. 작품의 숫자랑 성공이랑 연관이 있다. 즉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고, 또 다음으로는 많은 연구들이 나와. 많은 연구들이 확인을 했대. 뭘 확인을 했냐면 creative quality는 comes from quantity of ideas. 양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거를 밥 서튼이란 사람이 아이디어 레이시오라고 불렀대. 또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랬다는 거지. And one Stanford study가, 그리고 하나의 스탠퍼드의 연구가, 자 여기서 peg는 박아서 고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스탠퍼드 연구에서 고정시켰어. number of ideas. 아이디어의 숫자를 고정시켰어. 어떤 숫자냐면 that distinguish a successful product from a failure. 자,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그 아이디어의 숫자를 정했어. 그게 몇이냐면 2000보다 더 크다 이 말이지. 즉 아이디어의 숫자가 2000개 플러스 뭐 알파일 텐데 그거를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성공인 거고 넘어가지 못하는 순간 실패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아이디어를 좋은 걸 뽑고 싶으면은 2000개 이상을 내라. 즉 다시 양으로 퀄리티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돌아오자면 결과적으로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디자인 띵킹과 이노베이션, 디자인을 뭔가 혁신시키고 디자인에 대해 생각하는 거는 are so focused, 맞춰져 있다는 거야. 집중을 해. 뭐에 집중하냐면 과정에 집중하는 거지. 근데 어떤 과정이냐면 잘 봐야 돼. 만들어내는 거지. 어떤 possibility, 가능성들, 즉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거야. 뭐 없이 판단하지 않고. 여기서의 말하는 판단이라는 거는 아이디어가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아이디어를 계속 낸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양으로 퀄리티를 만드는 거고, 맨 처음엔 AI가 나온다. AI 필자가 좋아한다. 반면에 인간은 퀄리티에 집중한다. 그래서 퀄리티가 별로 안 좋다 라는 얘기를 세 명의 입으로 다시 얘기를 표현을 해주는 거야. 리너스의 말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딘의 말로 다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많은 연구들이 증명한 바로 다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디자인 띵킹이랑 이노베이션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좀 더 집중한다 이거지. 일단 잠깐 끊었다가 가자. 맞아. 이어서 가볼게. 지금 이 나머지 두 질문 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질문이 조금 빡세더라고. 여기서는 세 번째지. 세 번째 질문이 조금 빡세더라고, 내용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주제 먼저 그리고 내용 먼저 살짝 설명하고 들어갈 건데, 먼저 주제는 남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내 몸으로 따라 해가지고 남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있다고 쳐봐. 너랑 친구랑 이렇게 있어. 근데 친구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막 이렇게 쳤어. 엄청 크게. 그럼 너가
친구가 느끼는 그 부끄러운 감정 같은 거를 이해를 하려고 해도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머리로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너도 소리를 엄청 크게 질러야 되는 거야. 이렇게 행동을 따라해. 그러면은 너의 몸에서 느껴지는 이 감각들 있잖아. 이 부끄러운 감각들. 이걸로 느낄 수 있는 거지. 아, 얘가 이만큼 부끄러웠구나 하고. 이걸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남의 감정을 이해할 때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몸이 따라함으로써 일종의 다리처럼 이어주는 거지. 몸으로 따라함으로써 그걸로 이제 남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지문인 거고. 그럼 쭉 한번 읽어볼게. 이거는 조금 뭐 미리미리 좀 써놨는데 너네 이해하기 쉽게 한번 보면서 할게. 자, becoming aware of our internal sensation. 우리의 내적인 sensation, 내적인 감각의 인지하는 것은 여기까지 주어. can help 도울 수 있다. 우리가 뭐 하도록 도울 수 있냐면 handle our own emotions. 우리의 감정을 다루도록 도울 수 있다. 즉, 우리가 이렇게 감각을 인식을 하잖아. 이 감각을 인식하는 거의 가장 첫 번째 장점은 우리 스스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메인 주제는 아니야. 2번 문장이 메인 주제인데 Perhaps more surprisingly, 아마 더 놀랍게는 body's interoceptive faculty, 우리의 신체의 내부 감각 수용, 그러니까 내부의 감각을 느끼는 그 기능이 can also bring us into closer contact. 우리를 더 가까이, 컨택트는 접촉하다잖아? 좀 더 가까이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누구에 접촉할 수 있게 만드냐면 with other people's emotions. 그러니까 즉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남들의 감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뭘 하면? 감각을 인식하면. 감각을 인식하면은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거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스스로. 두 번째는 타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남을. 왜 내부의 감각 수용 기능이 남의 감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냐면 그게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올 건데 먼저 문제가 있어.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뇌가 has no direct access. 우리의 뇌가 접근할 수 없어. 위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뇌가 친구를 곧대로 이해할 수 없어. 그 말이야. has no direct access to the content에 누구의 컨텐츠에? of other people's mind. 다른 사람들의 마인드의 컨텐츠 그거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no way to feel. 느낄 수가 없어. 뭘 느낄 수 없냐면 what others are feeling. 남들이 느끼고 있는 이게 쉽게 말해서 감정이잖아. 남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다는 거겠지. 그게 문제지. 우리의 뇌는 남들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interpreting others' spoken words, 남들이 얘기한 거 혹은 남들의 facial expression, 즉 표정 같은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may yield, 오직 줄 거야. 뭐만 줄 거냐면 only a coolly abstract sense, 뭔가 냉담하게 추상적인 거. 자, 여기서 추상적이라는 건 되게 애매모호한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되게 냉담하게 애매모호한 센스만 남길 거야. 감각만 남길 거야. 감정에 대한. 그냥 위로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친구가 그냥 부끄럽구나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정확하게 그 친구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는 알지 못하고. 마저 가보면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냐면 within,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에 대해서 뭔가 애매모호하고 냉담한 그런 감각만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참고로 이 steer within에서 within이 꼭 들어가 주셔야 돼. 이게 빠지면은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의 뇌가 남들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이전에도 봤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해결을 할 거야.
자, 그래서 나올 거야. 우리의 몸이 행동한다는 거야. 뭐처럼? critical conduit. conduit은 여기서 전달자 정도로 보면 되는데 몸이 일종의 다리가 되어준다는 거지. 남과 나를 연결해주는 다리. 그래서 supplying 제공해주며 여기 분사구문 시작하니까 제공해주며 우리 뇌에 뭘 제공해주냐면 정보를 제공해주는 거지. 본능적인 정보. 근데 어떤 본능적 정보냐면 부족한 뇌가 부족해하는 본능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거지. 친구가 부끄럽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보가 부족한 거잖아. 얼만큼 부끄러운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거지. 누가? 우리의 몸이. 자, 그럼 어떻게 제공해주냐면 it does so.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하냐면 in this way. 이런 방법으로 해. 뭐 할 때? When interacting with other people. 남들이랑 interacting 할 때 남들이랑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는 subtly and unconsciously 우리는 미묘하게 그리고 뭔가 의식적이지 않게 미믹 따라한다는 거야. 뭘 따라하냐면 그들의 표정도 따라하고 그들의 제스처도 따라하고 포스처 자세도 따라하고 심지어 vocal pitch 즉 뭔가를 말할 때 그런 높낮이 같은 것까지 모두 다 따라한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따라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hen we perceive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 뭘 인지할 수 있냐면 what the other person is feeling 남이 느끼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 알아차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알아차리냐? via는 통해서라는 전치사야. 뭘 통해서? interception of our own body's signal.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남이 느끼는 감정을 머리로 직접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 이건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방법은 뭐야? 남이 느끼는 감정을 우리 몸이 따라함으로써 우리 몸 내부로 이 감정을 옮겨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인지를 할 수 있겠지. 이 내용인 거야. 그래서 친구가 가지고 있던 길거리에서 소리쳐서 생겼던 부끄러움을 나도 소리를 치면은 똑같은 부끄러움을 내 몸으로 가져올 수 있을 거고 그걸 내 몸에서 느낄 수 있다 이거지. 친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perceive 인지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왜냐면 we feel it in ourselves.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의 안쪽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we bring other people's feelings on board. 우리는 가져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on board, 보드 위로 가져온다. 즉 이렇게 태운다 이거겠지. 남의 감정을 우리 몸 안에 태운다, 가져온다. And 그리고 the body, 몸이 is the bridge. 계속 얘기했던 대로 몸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in an act, 상황 혹은 행동. 어떤 행동이냐면 similar to, 뭐랑 비슷한 거라. 뭐랑 되게 비슷한 행동인 거야. 뭐랑 되게 비슷한 행동이냐면 taking a bite of our partner's plate. 내 친구에게서 접시에 봐봐. 내 친구 접시가 있고 내 접시가 있어. 친구가 뭘 먹고 있어. 우리가 그냥 이걸 보고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 근데 그 맛이 정확하게 어떤 맛인지는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지. 이거랑 정확하게 같은 거야. 근데 이걸 정확하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친구가 먹던 이 피자 같은 거를 반 떼와서 가져와서 이걸 직접 먹어보면은 그때는 알 수 있겠지.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지. 정확하게 우리가 직접 그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과 비슷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도 직접 그 감정을 가져와서 우리 몸 안에서 느끼듯이 이거 지금 이 음식 비유랑 정확하게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비슷한 행동인 거야. 뭐랑 비슷하냐면 음식을 하나 떼어가지고 내 접시에 담아서 먹는 거. or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borrowing an earbud. 친구의 이어버드를 하나 가져오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 이 얘기지. 에어팟 같은 거를 듣기 위해 노래를
어떤 노래냐면 Our friend is listening to. 우리 친구가 듣고 있는 노래를 보면서 아 되게 신나겠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내 귀에 직접 꽂음으로써 내 몸에 어떤 전율 같은 게 느껴질 거고 그거를 내 몸 안에서는 정확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더 친구가 느끼는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정확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랑 같은 얘기인 거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샘플링하고 있다는 거야. 자, 접시에서 음식을 가져오듯 그리고 친구가 듣는 노래에 이어버드를 하나 가져오듯 그리고 친구가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어듯 우리는 샘플링하고 있다는 거지. 뭐를? 감정을. 뭘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주제는 따라하기를 통해서 남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야. 감각을 인식을 하면 첫 번째로 좋은 거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좋은 거는 타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뇌는 타인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다이렉트 액세스가 없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거 남의 감정을 해석을 하면은 되게 애매모호한 감각만 남게 된다. 그러면 솔루션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중간 다리를 놔주면 된다. 어떻게 놔주냐면 우리의 몸이 남의 행동을 따라한다. 그러면은 그 내 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통해서 남들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유로 음식 얘기를 꺼내면서 끝내는 거지. 됐지? 다음 것도 바로 이어서 가볼게. 이거는 주제를 글로 쓰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먼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 봐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거기에 기술이 원래 차지하는 점이 한 이 정도였다고 본다면 우리 스마트폰 기술이 발전하고 GPS가 등장하고 하면서 사람이 직접 안 해도 되는 게 점점 늘잖아.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이만큼이었고 기술이 이만큼 작았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술이 차지하는 부분은 커지고 대신에 그만큼 사람들의 능력이 조금 더 없어진다 이거야. 마치 우리가 GPS가 등장하면서 길 찾는 능력이 조금 떨어졌듯. 뭐 혹은 이것저것 어떤 다른 예시들이 있겠지? 아무튼 그런 모든 예시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사람이 능력이 조금씩 떨어진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지문인 거고 이걸 살짝 말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볼게. 자, the strongest criticism 가장 강력한 비평이야. 뭐에 대한 비평이냐면 overextension of technology. 자, 테크놀로지가 overextend. 자, extend는 밖으로 벌어지는 느낌이야. 그게 overextend, 너무 커지는 거. 자, 여기 그림처럼 기술이 이만큼 있다가 엄청 커졌지. 그러니까 과도하게 확장이 됐지. 과도하게 밖으로 빠졌어. 그거에 대한 비평이 involve 포함해. 뭘 포함하냐면 주장을 포함해. 뭐에 대한 주장이냐면 dehumanization. 자, 여기서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단어를 살펴보자면 D라는 거는 항상 아래라는 방향을 가져. 여기 중간에 human 있지? 그러면은 좀 더 덜 인간이 된다 이 얘기인 거야. 이 단어가 뜻하는 거는. 그러니까 옆에 한글에서 보면은 비인간화라고 하지. 뭔가 사람의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비평이 있는데 기술의 overextension에 대한 비평이고 그게 어떤 주장들을 포함하냐면 dehumanization 이라는 주장을 포함하고 그리고 이런 주장들이 are not new 되게 오래됐다 이 얘기지. 그러면은 오래됐을 텐데 그럼 누가 했냐 이게 나와야 돼. 누가 했을까? 자, 캐나다의 philosopher 철학자 언제 철학자냐면 전자시대의 철학자래요. 언제 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누가 있었냐면 마셜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 뭐였냐면 테크노 유토피안 기술이 발전하면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but 그는 또한 뭐였냐면 테크노 유토피안이면서 동시에 critical thinker였대. 그러니까 되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지.
기술이 발전하면 엄청나게 좋은 세상이 올 것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얘가 뭘 했냐면 여기 당연히 대도 안 들어가는 건 알지? 컴마 찍고 대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뭘 했냐면 주의를 줬어. 몇 세기 전에 뭐에 대해서 주의를 줬냐면 against too much human extension into technology. 즉 우리가 방금 위에서 봤듯 기술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거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걱정된다. 그럼 맥루한이 정확하게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아래 문장을 보자. 맥루한은 유명하게 주장을 한번 한 거야.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every media extension, 모든 인간의 매체 확장. 자, 여기서 보면은 그냥 기술이 발전하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여기서의 매체 확장을. 말이 좀 어렵잖아. 기술이 발전하는 게 인류의 기술이 발전하는 게 또한 뭐라고 주장한 거냐면 amputation. 여기서 잘 보면은 잘라내기라고 하거든. 즉 위로 다시 갔을 때 사람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 이걸 여기서 amputation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거야. 그래서 다시 미디어 익스텐션, 즉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영역은 줄어든다 이거지.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아래서 예시를 통해서 풀어주거든. 아래는 너무 문법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읽어버리면 될 것 같아. 예시 1번, 예시 2번 차례대로 나오니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차가 있으면 걷질 않고 컴퓨터 드라이브가 있으면은 기억할 이유가 없고 now that 뭐가 있으니까 we have personal GPS가 있으니까 우리 셀폰 즉 핸드폰에 GPS가 있으니까 no one can find their ways about without it. 그것 없이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즉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영역은 줄어든다. 이 그림을 기억을 해주면 돼. Based on McLuhan's philosophy, 맥루한의 철학에 따르면 we are becoming post-literate. 우리가 post라는 거는 이후라는 뜻이야. literate은 글을 읽거나 쓸 줄 아는 사람. 자, 그러면 이거의 이후라고 하니까 이거의 다음 세대로 넘어갔다 이 말이지. 그래서 맥루한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되고 있는 거야. 포스트 리터러트한 상태가 되고 있는 거야. 왜냐면 because we rely on 우리가 너무 의존해. 뭐에 의존하냐면 스크린. 우리는 너무 화면 같은 거에 의존해. 너네 맨날 핸드폰만 보잖아. 나도 그렇고. 그래서 스크린에 의존한다. 근데 스크린에 뭐가 있냐면 픽처리 엄청 많고 rather than 뭐라기보다 print media such as books 뭔가 활자 글보다는 픽처로 가득한 스크린을 맨날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이 뭔가 그거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로 가고 있다 이 얘기지. 자, it is does 그러므로 it is possible 가능해. 뭐가 가능하냐면 that 뒤에 주어 나와야겠지? extension 늘어나는 거 of human faculties 인간 능력의 확장. 즉 여기서 말하면은 기술의 확장이야.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bio enhancement. 바이오라는 건 생명이지.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기술이 발전함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이 확장되는 게 will bring about 초래할 거야. 불러일으킬 거야. 뭘 불러일으키냐면 arrested development. 뭔가 발전을 일으킬 거야. 근데 발전이 어떤 발전이냐면 arrested, 자 멈춘 발전.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의 능력은 줄어든다 이거지. arrested development라고 하니까 발전을 안 한다는 얘기야. 뭐에서 발전을 안 하냐면 in the natural evolution of higher human faculties. 인간의 능력은 줄어든다 이거지. 이해 갈까?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원래 사람이 70만큼 하고 예를 들어 기술이 30만큼 했다면 요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술이 한 80 정도 하고 사람이 한 20 정도 한다는 거지. 그 얘기인 거고. 그래서 어떤 비평하는 사람들이 dehumanization을 항상 얘기해. 기술이 발전하면서. 근데 이게 오래된 게 아니야. 누가 주장했냐면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 그 사람 누구냐면 테크노 유토피안이었고 동시에 되게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기술이 발전하면 동시에 그게 amputation, 즉 잘라내기가 돼버린다.
말이 어렵지? 예시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차가 생기면 걷질 않아. 컴퓨터가 생기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핸드폰에 스크린을 맨날 보다 보니까 글을 읽고 쓸 이유가 없어.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능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익스텐션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뭘 초래하냐면 발달의 정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자 여기서 bring about은 보통 고3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자 초래하다류는 항상 알고 있어야 돼. cause, lead to, to result in 이렇게 있겠지. 자,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서 from이 오면은 아예 반대 방향의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13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많지는 않았지만 내용이 조금 빡세고 주제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 그거에 좀 더 주의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